네이버로 가셔서 블로그 탭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느 블로그를 찾고자 할 때는 여기 블로그 검색창에서 블로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블로그 검색 탭인데요. 글을 찾을 거냐, 블로그를 가지고 찾을 거냐, 별명이나 아이디로 찾을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블로그를 찾고자 한다면 블로그로 놓고 여기다가 블로그명을 적어서 검색하시면 해당 블로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영진닷컴을 찾아서 들어갔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영진닷컴이라고 만약에 적어보면은 이렇게 영진닷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블로그가 있을 때 클릭하시면 이 해당 블로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었을 거고요. 여기 이제 블로그는 현재 위쪽에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놓은 약간의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이웃 추가라는 프로필 창 밑에 이웃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죠? 그래서 이 검색한 블로그의 프로필 영역에 있는 이웃 추가를 누른 후에 여기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웃 추가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웃 추가가 뜨는데 영진닷컴을 이웃 또는 서로 이웃으로 추가할 수 있게 뜨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웃으로 추가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설명만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웃과 서로 이웃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 79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웃이라는 거는 일종의 즐겨찾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진닷컴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유익해서 받아보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웃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그냥 내가 이웃 신청하면 바로 이웃으로 들어가지는 게 바로 이웃이라는 부분이고 팔로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블로그를 그냥 등록해 놓으면은 내 블로그 탭에서 글들이 다시 올라갔을 때 뜨게 되는 게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진닷컴을 이웃 추가를 한다면 영진닷컴 블로그에 쓰인 글은 내 블로그 탭에 보여지게 되겠지만 내가 만약 쓴 글은 영진닷컴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진닷컴하게 뜨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서로 이웃은 서로 상호 교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게 서로 이웃이에요. 자, 일단 이웃과의 큰 차이점이란다면 서로 이웃은 혼자서는 서로 이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서로 이웃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수락을 해줘야 서로 이웃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웃보다는 조금 더 진한 관계겠죠. 그리고 서로 이웃이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적은 글도 저쪽에서 볼 수가 있고 저쪽 블로거에서 적은 글을 내가 보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개 게시글 중에서도 이웃한테 공개하는 단계랑 서로 이웃들에게 공개하는 단계를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스팅을 쓸 때도 만약 서로 이웃 대상에서 뭐 어떤 게시물이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이웃이라는 관계를 왜 맺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본다면, 이웃이라는 사람들은요,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의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을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약 보지 않는다면 몇 번 적다가 지레 지쳐서 안 쓰게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근데 블로그 이웃들이 들어와서 글도 뭐 남겨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한다면 일단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도 훨씬 힘이 나고, 또 블로그를 썼을 때 상위 노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웃이라는 관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영진닷컴을 추가할 건 아니라 다시 나왔고요. 블로그에서 내가 만약에 별명 아이디로 찾겠다. 그럼 별명 아이디로 선택해서 여기다 적고 검색해보면 그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찾겠다. 그럼 글을 선택해서 단어를 적고 검색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블로그들을 찾을 수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블로그 검색창을 이용해서 정성적인 고객들을 이웃으로 추가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일일이 찾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시면은 블로그 이웃 만들기 카페가 있어요. 그런 데 가입해서 내 블로그도 올리고 소개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서로 이웃 신청도 하실 테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블로그 다들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블로그에 닉네임들 아마 지었을 건데요. 닉네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웃 한번 해볼게요. 제 닉네임은 엘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 보이죠? 그러면 엘리의 블로그를 찾아가고 싶으면 별명 아이디로 해서 만약에 엘리 이렇게 적어보면요. 엘리 블로그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가 너무 많네요. 그죠?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블로그 명으로 찾아볼까요? 엘리의 일상 리뷰하니까 제 그 블로그가 바로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닉네임으로는 닉네임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블로그 명까지 적어볼게요. 한번 찾아오셔서 서로 이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여연님? 한번 볼까요? 영어 닉네임? 잠깐만요. 그러면 블로그 명을 블로그 명은 이렇게 해서 지었고요. 어떻게 들어갔더라? 잠시만요. 잘못 적었네요. 그쵸? IOHY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혹시 닉네임이랑 확인 좀 할게요. 콩콩이랑 하루 이틀 콩콩이 맞죠? 그리고 경희님은 어떻게 넣더라? 신기형인데 한번 찾아가 보시고
블로그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죠? 여기 있네요. 철거 시공 인테리어 흰비. 네, 각각 블로그 명하고 그리고 닉네임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찾아서 서로 이웃도 한번 맺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게 되면 블로그 탭에 서로 이웃이 신청 들어온 게 보여요.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블로그 탭으로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서로 이웃 신청이 있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누가 서로 이웃을 했는지 이런 게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 만약에 수락을 누르면 저랑 그리고 꿍꿍이님끼리 서로 이웃으로 추가를 해서 서로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면 제 블로그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제가 공감도 누를 수 있고 또는 댓글도 적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게 서로 이웃 관계예요. 서로의 주창은 어디로 돼요? 어떤 거요? 지금 이 창은 어떻게 돼요? 요 창은요, 블로그에서 여기 보시면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서로 이웃을 수락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이버에 보시면요, 카페 중에 이웃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서로 이웃과 관련된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웃 만들기 카페나 블로그 친구 만들기 카페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글을 올리고 있어요. 서희추 1일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글을 들어가서 요게 이제 나랑 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블로그로 가셔서 서희추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여기다 게시글을 올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 찾아 들어와서 서희추를 남기겠죠. 이렇게 하면 서희추의 인원은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반에 이제 이웃을 좀 늘려주시면 댓글이나 공감 그리고 체류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줌으로써 블로그의 지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댓글을 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 제품 아마 요거 소개글을 올린 것 같죠? 여기서 뭐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적는 란이 있으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나 댓글을 달 수가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댓글을 달 거라면 선택해서 글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지라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댓글을 눌러서 글을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한테 어느 정도의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좀 더 정성스러운 댓글을 적기 위해서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보고요. 그러고 요 밑에다가 그에 관련된 어떤 댓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댓글 달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챕터 8에 있는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블로그는 PC에서도 물론 쓸 수가 있지만 모바일에서도 작성이 가능해요. 그럼 모바일에서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모바일 블로그를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요. 핸드폰을 봐주시겠어요?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갈게요.
자,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적어주시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설치할 수 있게 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므로 열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설치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블로그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요 화면은 이웃 새 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모먼트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일종의 스토리 같은 기능인데요.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앞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모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에는요, 제가 이웃으로 추가를 한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들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주말 농장에 대해서 뭐 좋아요를 달아준다든지 여기다 댓글을 적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게 85페이지의 첫 번째 이웃 새 글이죠. 그래서 나의 이웃의 새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 이웃 새 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나침반이 하나 보여요. 그죠? 여기 이제 이웃 새 글들을 보는 거고, 여기 이 나침반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추천한 글들을 모아서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의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걸 추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은 블로그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는 우리가 글을 쓸 건 아니므로 지금 요 메뉴는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 메뉴. 요 종 모양의 버튼인데 여기는 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요 사람 모양이 내 블로그인데요.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 블로그의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배경은요, 내가 집어넣은 배경 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깔아놓은 배경이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방문자, 이게 전체 방문자, 이런 게 이제 보이는 데고, 여기는 이제 블로그명, 요게 이제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을 넣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자 할 때, 여기 홈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블로그 탭에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마케팅을 위해서면 우리가 PC 블로그랑 모바일 블로그를 같은 느낌이 나도록 꾸며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연습이니까 촬영 또는 앨범에서 그냥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배경을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완료를 눌러서 적용하면 이게 이제 블로그의 커버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커버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커버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설정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로그에
이름을 바꾸는 거죠. 블로그명. 여기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정원의 형태로 잘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사각형의 형태로 집어넣을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이 사이즈에 이제 맞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컴쌤이라고 적은 건 제가 이거 닉네임을 여기선 컴쌤이라고 적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닉네임이 보이는 거예요. 자, 밑에는 이렇게 소개글을 넣을 수가 있게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쭉 적었던 소개글이에요. 그런데 PC 버전하고 좀 다른 점이 이 소개글을 적을 때 전화번호랑 주소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이동하면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찾아와서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소를 내비로 찍고 찾아올 수도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단 여기서 전화번호나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는 요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기글, 대표글이라는 걸 좀 소개해 볼 건데요. 인기글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뽑은 인기 있는 글, 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글이 인기글이고요. 대표글은 내가 배치하고 싶은 대로 순서를 맞춰서 배치하는 걸 대표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글은 글 추가하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글을 선택해서 대표글로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10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고 옆에 여기 3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대표글과 인기글이 보이는데요. 여기 1, 2가 무엇을 뜻하냐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인기글부터 보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인기글은 꺼져 있으면 대표글만 보일 거고요. 만약 인기글만 켜져 있으면 인기글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인기글과 대표글을 설정해서 고객들이 보고자 하는 걸 먼저 볼 수 있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밑에가 모먼트라는 건데요. 이 모먼트는 간략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짤막한 어떤 쇼폼 컨텐츠를 만드는 걸 모먼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릴스 기능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 만든 게 모먼트인데요.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모먼트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써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내 친구의 뉴스피드 상단에 조그마한 어떤 버튼 형태로 모먼트가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 목록. 이거는 목록형으로 볼 거냐 앨범형으로 볼 거냐 이런 거를 말하고요.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더 보면 외부 채널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도 같이 운영한다면 각각의 채널을 선택해서 옆에다가 URL을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바뀌었을 거고요. 아까 대표글, 인기글, 대표글이 먼저 나오는 게 보이죠? 네, 모먼트, 그 다음 전체 글, 바둑판식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오죠?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스텝 2의 블로그 앱 커버화면 바꾸기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바꾸고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블로그 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프로필 창에 요 홈편지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메뉴는 지금 7번 카테고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게 카테고리인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홈페이지,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들이 보입니다.
해서 필요 없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해당 카테고리를 제거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예를 들어 카테고리에서 여기 톱니바퀴가 수정이죠. 그래서 이 맛집을 찾아요를 삭제하겠다 확인하면 맛집을 찾아요라는 카테고리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고르는 창이고요. 자, 옆에 요 말풍선은 안부글이에요. 누르면은 이렇게 안부글들이 들어와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계정에는 안부글이 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 둘이 겹쳐진 모양, 요거는 이제 추가된 이유 목록이라고 해서 추가가 된 이유들이 이렇게 보이는 목록이에요. 자, 10번 통계. 여기 보시면 화살표 모양 있죠? 요게 바로 통계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조회수나 방문 횟수 순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때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위쪽에 석삼자는요, 이렇게 메뉴를 뜻해요. 그래서 일별 조회수나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들은 이런 메뉴로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이 돋보기는 어느 블로그의 내용을 뭐 검색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돋보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 앱의 구성 요소들은 한 번씩 쭉 보았고요.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를 이제 갈 거라서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목을 적고 내용도 적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 내용이나 적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책과 같이 그냥 상큼한 레모네이드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이 제목을 적는 란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다가 상큼한 레모네이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에다가 적을 거였는데 잘못 적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클릭해서 또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일단은 PC 버전의 블로그랑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모바일은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현실성 있게 쓰잖아요. 그래서 위치 추가가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위치 추가를 활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오프라인 상에 쇼핑몰이 있다라고 하면 위치 추가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그 위치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기 쉽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지도 검색에서는 리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용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내용도 적어 볼게요.
자, 일단 내용을 다 적었고요. 여기 이 제목 부분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 부분에 커서가 있을 때 요 옆에 커버 사진이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 내 갤러리에서 제목 부분에 배경으로 깔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상큼한 레모네이드 사진은 없지만 다른 사진을 선택하고 넣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본문 아래쪽에다 마찬가지로 발을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구성 요소 중에 이렇게 카메라 모양의 구성 요소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내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딱히 편집할 데 없으면 바로 첨부.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겠죠. 자, 만약에 다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 부분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는 란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저번에 우리 만들었었던 카테고리 컴퓨터를 배워요 라는 카테고리를 고르고 그렇지. 카테고리는 나중에 또 바꾸고자 할 때 언제든지 눌러서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게시글을 다 썼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등록해서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록을 누르면 컴퓨터를 배워요라고 적었던 문서가 올라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적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글을 한번 작성해서 올려보는 거를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사진을 올릴 때요. 지금은 한 장만 올렸지만 여러 장을 올릴 때는 여기 있는 카메라를 누르고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고 나서 그룹 사진을 누르면 얘네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사진만 이렇게 딱딱딱 배치하는 게 은근히 좀 멋이 없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콜라주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시면은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 사진도 좋지만 이런 콜라주로 포인트를 넣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가지고 올리시는 것도 가능해요. 얘는 그냥 제가 휘휘 저은 그런 떡볶이 그 라면인가요? 그 동영상인데 3초 정도 되게 짧게 찍은 영상이에요. 그럼 요거를 선택해서 만약에 동영상 편집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 동영상에다가 글씨를 적거나 아니면 동영상에 필터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용량 소리라든지 이런 걸 줄이거나 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동영상 편집 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어서 적겠다 하면은 하얀색 바를 글씨를 적을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를 쓸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닥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글을 적거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시고 완료를 하면 영상을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영상을 올릴 때 제목과 정보, 태그를 넣고 완료를 하면 해당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라간 거 보이죠?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볼 거고요. 그냥 그림으로도 올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그게 이제 움짤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에도 사실은 기본 기능에 움짤을 만드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움짤을 만들 때는 여기 GIF를 눌러서 여기서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이거였죠?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맞춘 다음에 이거를 정방향으로 할 건지 역방향으로 할 건지 배속은 얼마나 줄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서 GIF 형태로 바뀌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GIF라는 거는 실제 동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짤방 사진을 GIF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GIF는 엄밀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따가 제가 재생을 해보면 이 동영상은 이 동영상 버튼을 눌러야 재생이 되는 반면에 이 GIF 움짤 이미지의 경우는 그냥 사진이 알아서 재생이 돼서 눈길을 끌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자는 글씨에 대한 메뉴예요. 그래서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를 바꾸는 거고, 요거는 맞춤, 정렬. 옆에 웃는 거는 이모지.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요 옆에는 이제 스티커고 요 옆에 땡땡땡을 눌러보면은 인용구, 구분선, 장소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효과로는 음성 입력을 해놓고 내가 글쓰기, 타이핑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불러도 돼요. 자, 마이크를 눌러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모바일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때요? 잘 받아 적죠? 네, 어느 정도 잘 받아 적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쓰면서 얘기했는데도 잘 받아 적었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일일이 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 입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볼게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많이 없고요. 파일 글감 저번에 다 설명드렸던 거라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카테고리를 먼저 고를 테고 설정을 다 했다면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제가 이거 적은 거를 보니까 조금 넘겨보면은 이거는 이제 움짤 보시면은 제가 재생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재생이 되고요. 일단 소리는 안 들려요. 당연히 사진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길이 끌려진다는 거죠. 동영상 가만히 멈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얘는 이미지가 좀 깨져 보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 이렇게 재생해서 눌러봐야 동영상이 재생이 돼서 나오더라. 이런 정도가 움짤과 그리고 동영상이 차이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요소, 물론 동영상이 이제 뭐 긴 동영상도 있겠지만 거기서 일부의 요소를 따와서 GIF로 만든다면 조금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요게 지금 엉터리 게시물이라 저는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게시물 위쪽에 보시면 통계 옆에 점점점 그리고 지금은 삭제할 거니까 삭제하기를 누른다면 삭제한 글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과 여기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얘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의 게시물들 중에서 작성하시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아까 블로그의 게시물 중에서는 좀 전에 제가 삭제한 거는 여기서 이제 사라져서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중간에 태그를 넣을 때도요, 우리가 태그 넣는 란이 보통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었잖아요. 여기도 태그 편집이 있지만 본문에다가 샵을 적어서 태그를 적어도 태그로 처리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로 글을 쓰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지금 8시 3분이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8시 5분부터 쉰다고 보고 8시 15분에 블로그를 모바일 블로그로 글 쓰시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글 쓴 것을 실제 이제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연습해 볼 거예요. 뭐 글의 내용은 너무 거창하게 적을 건 없어요. 그냥 오늘 한 내용들을 가볍게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진은 내 컴퓨터, 내 핸드폰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그냥 집어넣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8시 4분이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그럼 8시 15분에 우리 블로그 에디터를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글 적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게시글을 만약 다 적었다면 이 게시글을 이제 우리가 내보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89페이지에 있는 블로그 게시글 내보내기인데, 블로그홈의 게시글 아래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내보내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 자체를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키고자 할 때, 그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공유하겠다라고 선택하고, 만약에 공유할 카카오톡을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가게 돼요. 근데 지금 보내드린 요 게시글의 형태가요, 네이버 앱이 있어야만 얘가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네이버 앱을 깔고는 있지만 안 깔려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보통 전송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통계 옆에 점점점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URL 복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예 저희 카카오톡의 단톡방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주소가 아예 붙여지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앱이 없어도 누구나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어요. 자, 블로그 게시글 내보내기에 대한 설명까지 한 번씩 진행을 해드렸고요. 지금 간단하게 영상은 아니죠. 포스팅을 써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보시거나, 지금 공유가 어려우신 분은 집에서 연습해서 공유해 주셔도 돼요. 일단은 작성하시면서 질문 받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을 위한 작업을 하나 할게요. 옥션하고 G마켓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건데, 회원가입을 하실 때 구매 전용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개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어도 판매 올릴 수가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판매가 되더라도 올려서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에 판매되는 게 600만 원 안쪽으로라고 했을 때는 크게 어떤 법적으로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험 삼아 한두 개 정도 팔아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그거를 조금 제가 한 번씩 도와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옥션이나 G마켓에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걸로 하죠. 자, 일단은
포스팅 쓰시면서 질문 사항을 좀 받도록 하고요. 지금 8시 37분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지금 37분이니까 40분이라 치고 8시 50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 옥션하고 G마켓에 회원 가입하는 거 여러분들 좀 도와드려 볼게요.